풀모나리 아테리와 이 HIR 이 프레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최순환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한 그 웨이브 각각의 위치에 따른 이제 웨이브를 판단을 해서 이게 이 웨징인지 아니면 지금 풀모 아테리인지 RB인지 그다음에 이제 RA인지를 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 카테터의 이제 안내 도관과 이제 멸균된 이제 보호 덮개의 이제 루틴적인 사용은 이제 CPB가 끝나고 나서 이 PA 카테터의 이제 멸균적으로 리포지셔닝을 이제 돕게 되고, 요즘에 카테터의 위치에 따라서 1, 2, 3, 4번인데 디스탈, 뭐 프록시말, 그 다음에 뭐 성스터, 그 다음에 이제 발룬, 이제 이쪽이 발룬이고 발룬을 해서 이제 웨징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 라인을 쭉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막는 마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개도 꼭 막아야지 그 안쪽에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캡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주의 있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어떤 이들은 이제 CPB 동안 이제 SBC 안으로 PA 카테타를 이제 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심장이 이제 볼륨이 있었을 때는 PA 카테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매칭이 잘 되어 있는데, 이제 펌프를 토탈 퍼퓨전을 시키면 이제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이 없고 심장이 이 MT 비팅을 하면서 심장이 이제 그 디멘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그 줄어든 만큼 더 깊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서 뭐 그 라서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CPB 동안에는 이제 SBC까지 쭉 뺀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가 CPB가 이제 끝날 때 이제 PA 카테터를 다시 이제 그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 카테터가 이제 가장 유용한 그 로우 아웃풋 매니지먼트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이, PA 카테터가 없으면 실제로도 그 아트리알 라인과 그다음에 CBP만 가지고 위닝을 하기가 상당히 좀 펌프 입장에서는 좀 정보가 하나가 완전히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위닝이 쉽지가 않습니다. 볼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풀마테리 프레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판막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심장의 그 컨트랙티가 문제가 있는 환자든 간에 이 PAP를 보고 PAP와 LAP를 보고 이 그 환자의 볼륨 상태라던가 컨트랙티리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닝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CPB 동안 이제 PA 카테타를 잡아 빼는 것에 대한 이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이제 PA 카테타로 야기된 이 푸마 아테리의 럽처의 발병을 이제 조금 감소시킨다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치에서 그냥 놓는 게 낫고, 여기까지 SBC까지 빼는 거는 나중에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가 않고, CP 동안 이제 PA 카테터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게 중요한 점은 이 마이트랄이나 이 트라이커스피드 수술에서 이 비너스 캐놀라나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 카테터를 위한 이 HDR 슈처 스트링, 그 다음에 아티오토미 클로저를 위한 슈처에 의해서 우연히 스네어가 되면 이 PA 카테터는 이제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 슈처하는 과정에서 이 카테터, 이 노란색에 있는 카테터를 같이 떠버리는 겁니다. 같이 떠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측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부정확하게 되고 카테터를 이제 고장나게 하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막힌 PA 카테터는 이제 재수술을 요할 수도 있고 이제 심지어 제거를 위해서 CPB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인데, SBC 캐놀레이션을 하고 PA 카테터가 들어가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SBC 캐놀라를 빼고 슈처를 했습니다. 그 SBC 그 아나스토모시스 한 대를. 근데 이제 슈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노란색 이 PA 카테터를 같이 떠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이제 ICU에 나가서
이걸 빼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빠졌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이게 좀 확 잡아 빼는 과정에서 이 SBC가 찢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블리딩이 생기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던 이런 경험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하면서 이 PA 카테타, SBC나 SBC 특히나 이런데 캐놀레이션 했을 때, 그 퍼스트링 슈처 과정에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확인할 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PA 카테타를 뺄 때, 이게 잘 안 빠진다고 그러면 억지로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저도 되게 응급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제거는 이제 이 모비디티와 모탈리티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상당히 좀 주의가 상당히 유용한 그 정보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서지컬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CPB가 끝나고 디캐뉼레이션 후에 이제 PA 카테타가 어디에 이제 묶여 있지 않은지 뭐 이렇게 좀씩 이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마취과에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움직여서 잘 움직이는지 꼭 확인을 미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CPB 측정 또한 CPB 동안 임상적인 이 디시전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이 이제 되게 됩니다. LA와 이제 PA 프레셔로 기대되어지는 것은 이제 비나카바, SBC, RBC 모두의 이제 프레셔가 이 CPB 동안 0이거나 약간의 네거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CBP의 정상값은 5 정도 되는데 이 5에서 했을 때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CPB를 드레인을 이제 완전히 드레이니지를 시킨다고 하면 0에 가까워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괜찮고, 네거티브 프레셔를 건다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0에 가까워야 되고, 그렇지 않고 원래 들어왔던 CBP 값에서 별 변화가 없이 계속 상승 아니면 더 오히려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드레인 자체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인이 안 되는 원인은 카테타의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포지션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드레니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게 심폐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서전이 사용한 캐놀라가 어떤 사이즈의 캐놀라인지, 어떤 형태의 캐놀라인지, 이런 걸 가지고 드레인이 스트레이트 캐놀라나 아니면 라이트 앵글 캐놀라였을 때 어떤 그 증상들이, 어떤 그 형태에 따라 어떤 드레인 양상을 보이는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얘기를 해준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나 그 PA 프레셔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제 SBC, IBC의 프레셔가 증가하는 것은 이 카디악 디스텐전과 보통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디스텐전과 그 관계는 없고, 오히려 증가된 CBP는 이제 비너스 캐놀라의 이제 부적절한 사이즈와 그 다음에 말 포지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비너스 캐놀라나 이 드레이니지 라인에 어떤 막힘, 뭐 클롯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클램프를 해놓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 어떤 막힘 상태가 꺾여 있거나 이런 막힘 상태가 될 수 있고, 또는 하트와 비너스 리저버 간의 이제 부적절한 높이 차이, 이건 이제 그래비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비티가 형성되지 않는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최소 60cm H2 이상은 이 높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낮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비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드레인이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면 그때 이제 VABD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백큐물, 그 부족한 만큼의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드레인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 높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의 이제 부전이 인디케이트가 되게 됩니다. CPB 동안 증가된 이 비너스 프레셔의 이 해로운 이제 생리적인 영향은 이 브레인이라던가 키드니, 그 다음에 이 앱도미널 이 비세라와 같은 이제 중대한 장기에서 이 효과적인 퍼퓨전 프레셔의 감소와 부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드레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리버라던가 여러 가지 다 뭐 브레인, 뭐 SBC와 IBC도 모두 다 드레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TR이 심한 환자, 이 트라이커스트 리거지테이션이 심한 환자들이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이 역류성 이 혈류 때문에 드레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전체적인 이 그 글로벌한 이데마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 환자의 체액량도 이 서브스티셜 플루이드 쪽에 상당히 많은 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TR이나 이런 환자들이 있는 환자들을 체해순환을 하게 되면 뭐 40kg밖에 안 되는데 실제 막 볼륨은 막 2,000, 3,000씩 나오게 됩니다. 리저버 볼륨이. 이게 체해순환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관류량이 좋아지고 드레인이 좋아지면서 그 서브티셜에 있던 볼륨들이 모두 다 혈관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40kg이라고 해봐야 몸무게 뭐 50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체액량은 2,000밖에 안 됩니다. 토탈 볼륨이 2,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인트라베스큘러 볼륨과 ICF와 ECF로 나누고 ECF는 인트라베스큘러 볼륨과 그 다음에 서브스티셜 플루이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은 상당히 이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브티셜 볼륨이 많고 이게 다 인트라베스큘러로 빠져나오면서 리저버에 이제 볼륨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체외순환 과정에서 좋은 증상이죠.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볼륨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증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빼주면서 정상적인 체액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종에 대한 이런 TR이 심하거나 아니면 캐놀라의 이 위치라던가 여기 얘기했던 그다음에 드레인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비너스 프레셔 특히나 이제 CBP가 상승을 하겠죠.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브레인이나 키드니, 앱도미날 이런 비스러와 같은 중대한 장기에 그 어떤 이펙티브한 이 퍼피전 프레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결국에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